네, 오늘도 본 수업 전에 복습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은, 관리들은, 그죠? 서로, 어, 여기는 이제 비유법적으로 관청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했죠. 관청에서 경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어, 다른 계급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상인들은 서로 시장에서 노래 부르고, 농부들은 들에서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근심이 있던 사람들은 이로써 여기 이제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생각돼 있어요. 그죠? 비로 인해서 서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비로 인해서 치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들의 정자가 마침 완성이 되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좋은 일이니까, 그죠? 그리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잔을 들어서, 네, 어디서 잔을 드냐면은 그 정자 위에서, 그죠? 정자 위에서 잔을 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권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면서 물었습니다. 5일 동안 비가 안 오면 그게 괜찮나요? 이렇게 한번 물었더니 그 손님들 중에 한 명 혹은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5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보리가 없습니다. 1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괜찮나요? 했더니 1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도 없고 벼가 없으면은 1년 내내 그저 줄곧 흉년이 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송사도 계속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그리고 도적들도 막 기세등등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창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아, 참, 지난번에 이게 제가 이제 미처 말씀을 제대로는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찾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일성일 때는 흥성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사성일 때는 싱, 취할 때 그거잖아요. 그죠? 흥미, 재미. 따라서 이거는 읽을 때 사성이 아니고 일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미처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그대들 두세 사람이 지금 막 가뭄이 계속 들면 안 좋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뒤로 이 정자에서 편안하게 즐기려고 해도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반문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늘이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처음에는 가물게 하더니 나중에는 비를 내림으로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들 두세 사람과 나는 그대들 두세 사람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이 나오죠, 그죠? 여기 자자까지가 명사절입니다. 서로 더불어서 편안히 이 정자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비의 덕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또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뒤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조금 전 스크립트에서 보면은 막 지금 손님들하고 소식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소식의 말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 스크립트 끝까지 가서 소식의 말이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정자의 이름을 정자의 이름을 짓고 나서 또 뒤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말이 또 이런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노랫말을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만일이라고 했죠. 그죠? 만일 하늘이 어, 진주를 내리게 한다면은 추운 사람들은 그것으로 저고리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하늘이 옥을 내린다면은
굶주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곡식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한번 왔는데 3일 동안 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덕택인가, 누구의 힘인가, 직역을 하면 힘인가, 예, 이렇게 힘인가라고 물어도 되겠고 누구의 덕택인가 의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태수다, 태수의 힘이라 앞에 있는 거를 받으니까 태수의 덕택이다, 태수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태수는 자기는 그럴 힘이 없다,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수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그것을 천자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자는 자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조물주한테 돌리고, 그런데 조물주는 스스로 자기의 공으로 이제 여기지를 않고 그것을 하늘로 돌리는데, 하늘은 네, 아득하고 그윽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나는 비를 가지고 우리 정자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가 끝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희우정기 번역을 마치게 되겠고요.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조금 기다렸다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항척헌지를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소개는 잠깐 했는데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제 기유광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기유광은 굉장히 유명한 산문가이자 문학 비평가입니다. 연대로 봐서 알 수 있듯이 명대 중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양수하고 진공의 문풍을 계승했다고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문의 표현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척헌지를 읽어보면요, 그 산문의 표현 범위가 확대됐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도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 이 항척헌지 설명을 젊은 시절 서재를 서술하면서 이 서재하고 관계 있는 사람과 일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 끝까지 읽으시면은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은 주로 관계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나 그 유모,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주된 그 묘사가 되는 캐릭터들은 전부 여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특이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제 산문의 표현 범위 확대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게, 이게 그 현대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현대 수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새 사람이 쓴 어떤 그 자기의 일을 다루는 솜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세밀한 어떤 감정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작품으로서도, 현대 작품으로서 쳐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 작품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어즈에까지 시조의 백재원 학생 아마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현선 학생 읽어주시겠어요? 교수님 다시 한번 어디까지인지만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그어즈에 여기까지요. 向极轩就南阁子也.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렌즈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박수환 학생. 예, 박수환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나은수 학생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 준비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수환 학생 읽어 주시겠어요? 예. 네.
是进方丈可容一人居。 아, 네, 여기서 네, 이거 진 이거를 아마 예, 한번 사성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마 예, 띠스성 아니고 삼성일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찾는 김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간체자가 되게 요새는 간단한 거를 쓰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은수 학생이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예, 哦， 현루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对，百年老屋，陈泥渗露， 네, 雨柱下 현루. 注， 아, 네, 雨则下注。 유저사주.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형욱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김형욱 학생, 예, 끝까지 읽어주세요. 两滩下注每一案官司无可治责。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천이 할 때 이 천 이거 자주 나오긴 하는데 요새 굉장히 간단하게 이 진흙을 쓰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밑에 흑토변은 변함이 없는데 위에 거를 정말 간단하게 그냥 점 몇 개 찍어서 표시를 하고 이 고자, 돌아볼 고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요새는 너무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D조의 안지영 학생이 여기 시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황척헌 네, 헌자 이거 서재인 것 같습니다. 아, 서재. 네. 그게 이제 서재 여기서는 우리 문맥에서는 서재라고 하는 게 맞고요. 헌자를 찾아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어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보면은 창문이 있는 복도 또는 작은 집 이게 이제 원래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가로 쳐가지고 옛날에는 종종 서재나 찻집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그 판디엔 같은 이런데 이 헌자 많이 붙여가지고 이러면은 그 약간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도 헌자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공서나 어떤 특정한 목적의 그 공공기관에도 보면은 어떤 건물은 끝에 이제 헌자로 끝나는 게 있기도 하고요. 특히 좀 대갓집 같은 데 보면은 이 헌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곳은 서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서재라고 봐도 통칭 서재라고 보고 넘어가도 무방하겠고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헌자도 서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 척의 의미는 보면은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그죠? 어떤 선조 그 기유강 작가의 선조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지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유명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어즈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여기 그어즈 찾아봤습니까? 찾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이거 그어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실내 공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그어즈 찾으면은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그어로우로 또 찾으라고 돼 있고 예, 다락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꼭 이제 다락방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예, 공간, 방이나 어떤 특정한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 내실, 다락방 혹은 그냥 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즈고요. 그 다음에 진 이거 찾아봤습니까? 손주민 학생 진 이거는 무슨 뜻이죠? 겨우 가까스로로 네, 그쵸. 찾았습니다. 겨우 가까스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빵짱 이거 혹시 찾아봤습니까? 네, 손욱결 학생 빵짱 찾아봤습니까? 손욱결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성수연 학생
어떻습니까? 궁에 있다고도 하며 지리산이 그것이라고 하는 삼신산의 하나. 좀 이상하죠. 네. 예, 아.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이거 찾아보면은 예,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아마 이게 이걸 거예요. 그 스님들의 거처, 그러니까 주지 스님의 거처, 그것을 이제 방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파생된 표현이고요. 이 방장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이 장자는 그리고 이제 이 방자는 각각 이제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이 장자가 10척, 그래서 3.3m 정도의 약 3.3m에 해당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방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방형 할 때 그 방자니까 넓이, 그러니까 2차원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가로 1장, 세로 1장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장 1방장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 3.3 곱하기 3.3을 하면 9예, 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약 10제곱미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3평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우리 한 평, 두 평, 우리 아파트는 25평이에요. 할 때 그 평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3평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뜻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참고를 해주세요. 이게 가까스로 1방장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약 3평, 예. 어느 정도 넓이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조금 이따가 이 방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션루 이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변용석 학생, 션루 한번 찾아봤습니까? 이거 뜻이 뭘로 나왔습니까? 물이 새다 또는 은택을 베풀다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아주 이제 파생된 뜻인데 비가 새다. 근데 이제 원래 뜻은 이 삼투압할 때 걸러져서 막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가 벽이 진흙일 거잖아요. 그죠? 막 걸러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걸러져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해석을 할 때는 비가 새서 막 물이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즈어 이거를 찾아보면 여러분 이거 앞에 우자는 너무 당연한 건데 뒤에 모택자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두 글자를 같이 찾아보면은 결국은 한 단어라고 나옵니다. 혹시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박현선 학생 혹시 찾아봤습니까? B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이거 자체가 그냥 빈 거예요. 비. 예. 그래서 약간 뭔가 높임말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단어를 한 글자로 구성할 때도 있지만은 두 글자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뭔가 비슷한 느낌의 글자 하나를 붙여가지고 비를 이야기를 할 때 두 글자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수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시아쭈 이거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박수환 학생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래로 흐르다라고. 그쵸. 이게 네. 아래로 흐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는 뭐가 나왔습니까? 나은수 학생. 책상이라고 나왔는데. 예, 그냥 책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네. 책상인 겁니다. 탁자 책상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은 원래는 탁자 책상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이제 그 동사도 이 원 뜻에서 파생된 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꾸 이거는 쉽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김형욱 학생 꾸를 찾아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 돌아보다 혹은 네. 지난 날을 생각하다 그런 네. 의미가 나옵니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회상하는 네. 것도 원래는 돌아보다. 처음 의미는 머리를 돌려서 쳐다보는 거예요. 예. 머리를 일단 돌리는 행위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를 돌려서 어떤 거를 쳐다보는 행위,
나중에 이거를 시간 개념하고 덧붙여서 해상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누군가를 돌봐주는 행위, 이런 것까지 전부 짜오꾸의 느낌까지 이 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표현에서는요, 사실 시가 안 들어가도 말이 되긴 하는데 돌아서 본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석이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D조의 안지영 학생이 여기 그어즈예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항척헌은 예전에 남쪽 별실이다. 네, 라고 그렇게 하면 해석했습니다. 되겠죠. 그죠? 예. 항척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우리 집 남쪽에 있었던 어떤 별실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공간이다 혹은 어떤 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해석이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렌쥐 여기까지 한번 누구지?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해석해 주시겠어요? 네, 이 시 하면 무엇입니까? 시 네? 잠시만요. 市井方丈可容一人聚 할 때 시 하면은 그쵸. 이게 실내 공간, 그러니까 혹은 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방 안은 혹은 그 실내 공간은, 그 다음에 진 하면은 여기 나오죠. 어떻게 되죠? 겨우 겨우, 그 다음에 빵짱 하면 이 빵짱이니까 그 크기가 약 겨우 겨우 3평이어서 겨우 3평 정도 되어서 그롱 이렌쥐 하면은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네, 맞습니다. 한 거주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롱 이것까지 해석을 하면은 그 공간은 겨우 3평 정도여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 뭐 이 정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롱 하면은 용납하다, 허용하다. 그래서 가짜까지 하면은 사는 것이 가능하다. 사는 것을 허용한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어색하니까, 그죠? 같이 의역을 해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중간까지는 해석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손주민 학생이 여기 이즈 시아주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100년 된 오래된 집이라 먼지와 진흙이 걸러져 나오고 빗물이 흘러내린다. 그쵸?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0년이나 된 오래된 집이라서 그냥 진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진흙이 걸러져 나오고 비가 위에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조금 그 지내기가 많이 불편한 겁니다. 비가 스며들고 위에서는 비가 흘러내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욱견 학생 끝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손욱견 학생 준비가 안 되면 성수연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매번 책상을 옮겨가며 살 곳을 살펴봐도 옮겨가며 살펴보아도 옮겨 놓을 만한 곳이 없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문맥하고 같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뭐냐면은 비가 오니까 물이 뚝뚝 위에서 떨어지니까 물이 안 떨어지는 곳으로 매번 책상을 이동할 때마다 돌아서 보아도 마땅히 놓을 만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약간 의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놓을 만한 책상을 머리를 돌려 돌아보아도 책상을 놓을 만한 적당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해석이 잘 된 것 같고, 네, 첫 번째 스크립트는 잘 했습니다. 혹시 질문을 해주세요. 예, 잠깐 기다렸다가 여기 빵짱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방장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높은 승려의 처소를 주로 방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래는 역시 이게 1방장 그러니까 약 한 평, 3평 공간의 공간을 예전에 상간에 있는 높은 승려들이 주로 써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그 공간을 지칭을 하다가 점점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은 승려가 대부분 나중에 주지가 되고 혹은 주지 자체가 이제 높은 승려다 보니까 주지의 처소도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자기를 조금 이제 승려처럼 뭔가 이제 탈속의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자기의 공간을 방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 문학 작품 중에 호조키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카모 조메라는 사람이 1212년에 쓴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보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세속에 세속에서 떨어져서 약간 이제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거처를 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한 3, 40년 전의 이야기들을 회상을 하면서 쓴 기록이 이 호조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일본 고문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일 처음 공부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이 좀 새록새록한 편인데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 방장이라는 단어가 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이런 어떤 문맥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자기의 어떤 탈속 세속의 마음을 반영을 해가지고 수필을 지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목을 지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작품 굉장히 벌써 13세기에 이렇게 좋은 수필을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정도를 읽어보셔야 돼요. 번역이 한국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스크립트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2조의 이민정 학생 여기 이혼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민정 학생. 네. 이혼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참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원 학생이 이 부분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右北向不能得日，如果无已婚。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짧기는 한데 샹로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유나연 학생. 네. 余稍为秀气，使不上漏。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훈 학생이
여기 이당 난르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 简壁四窗，圆墙周庭，一荡南日。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영사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오영사 학생. 네, 준비가 안 되면은 다시 F조로 가서 이인우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乐营晚照诗时东兰 아,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은비 학생, 우 무슨 뜻이에요? 네, 낮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쵸. 낮이긴 한데 사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 특정한 시간대인데요.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는 분들도 조금은 있겠는데 오늘 확실하게 자시부터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시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경, 2경, 3경, 4경, 5경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인지 같이 연계를 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용준 학생. 네, 어두워지다라고 해석했는데. 아, 예, 이 원래는 어둑어둑하다, 그죠? 그래서 어둡다, 희미하다, 어둑어둑하다, 어두워지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샤오, 이거는 어떤 뜻이죠? 이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예린 학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이라는 그렇죠. 뜻으로 찾았습니다. 컨대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조금, 약간 이런 뜻입니다. 이현정 학생이 시우치 이거 어떻게 뜻이 찾아졌습니까? 잠깐 채팅창에 이소윤 학생 아니요, 이소윤 학생은 다음 차례입니다. 이소윤 학생은 다음 차례예요. 이현정 학생 다음에 이소윤 학생이에요. 이현정 학생 어떻습니까? 아, 이현정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이제 이서윤 학생, 이 시우치가 어떤 뜻입니까? 아, 지금 오디오 끊긴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 기운 지붕을 고치다 라는 뜻 같습니다. 아, 이게 따로따로 해석을 이게 뭐냐면 시우가 고치다고 이 치하면은 지붕을 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리하다, 지붕을 이다. 합쳐서 그냥 어떤 그 특정한 건축물을 보수하다, 수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합성어예요. 원래는 수리하다. 이 치는 뭐라고요? 지붕을 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지붕을 막 약간 길게 뭐 지붕 위에다가 나무 종류 같은 거나 나무 줄기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얽어 가지고 지붕을 이루고 이제 거기에다가 발라서 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발라서 지붕을 만드는 그런 건축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ow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시 2조 처음으로 와서 이민정 학생 low 하면 무슨 뜻입니까? 세다라는 그죠? 예, 세다라는 뜻이고요. P 하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은예원 학생. 개척하다로 찾았습니다. 아, 개척하다. 근데 개척하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원래 열다라고 바로 사전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그러고 보니까 개척하다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열다로 원래는 더 많이 쓰여요, 이게. 예. 그런데 열다에 어떤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는 그런 개념이 파생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엔창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좀 전에 윤하연 학생 해야 되겠네요. 윤하연 학생. 예, 유엔창 어떤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치앙만 찾아봐도 되는데요. 윤하연 학생, 치앙 무슨 뜻입니까? 벽? 예, 벽, 담, 그런 거죠. 담장, 그냥 담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원래 이것도 그러니까 합성어인데 앞에 거 뒤에 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예, 담이라고 하면 됩니다. 벽, 담 이런 거예요. 울타리 다 비슷한 뜻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나중에 이제 울타리는 또 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쪼우는 별로 안 어렵죠. 우성훈 학생, 쪼우 어떤 뜻입니까? 이거 두루다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위. 원래는 주인데 주변, 주인데 두루다. 뭐 이런 뜻도 해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동사로서, 그러니까 이건 명사인데 이거를 동사로 쓰면은 주위를 두루다. 뭐 이런 뜻이겠죠. 반짜오 이것도 쉽습니다. 그죠? 오영사 학생 지금은 준비가 됩니까? 오영사 학생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준비가 안 되면은 다시 2조로 가서 그 F조로 가서 이인우 학생 어떻습니까? 반짜오 어떤 뜻입니까? 빛이 되비치다로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 반자 대신에 그 책받침을 한 이 반짜오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그죠? 빛이 되비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빛을 조자인데 반자가 도리어 반자, 되돌릴 반자. 그래서 빛이 되비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똥란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은비 학생. 네, 막힘없이 트여 밝고 환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란자는 이 앞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똥이라는 거에 어떤 본래 뜻이 이 연자가 붙으면은 계속되는 상황 이런 거를 얘기하겠는데 매우 밝다, 환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부분, 이 스크립트는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은비 학생까지 했고 이용준 학생이 이훈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또한 북쪽을 향하고 있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정오가 지나면 이미 어두워진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북향이어서, 그러니까 북쪽을 향하고 있어서, 북향이어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집이 남향이다, 집이 남서향이다 할 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뿌능드를 그래서 해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해가 안 비친다. 이렇게 해도 좋은 의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구우 이혼 했으니까 어떤 날에 특정한 날에 5시가 지나면은 벌써 어둑어둑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5시는 어디라고요?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 그러니까 이때는 태양이 남중에 있는 때거든요. 그죠? 가장 높이 올라 있는 때인데 이때 벌써 어둑어둑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향이다 보니까 해가 남쪽으로 가버리면은 북쪽으로 난 창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해가 안 비치죠. 그러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샹로 여기까지를 좀 전에 이용준 학생 했고 이예린 학생 해석해 주시겠어요? 네, 위샤오부터 하면 되나요? 네. 내가 조금 보수하여 위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 그 한 척헌을 수리를 해서 위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현정 학생이 여기 이 땅 난를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아예 준비 안 되면 이소윤 학생이 난를까지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이 앞에 4개의 창문을 열고 마당 주변 마당 사방으로 담장을 올려서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하였다. 아, 예, 약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약간 해석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죠? 앞쪽으로 4개의 창을 내고 그리고 정원의 주위를 둘러서 담을 내어서는 남쪽으로 태양을 마주보게 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 빛을 차단한 목적이 빛을 차단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마주보도록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또 어떤 뜻입니까? 지금 다 해서 다시 2조의 이민정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예, 이민정 학생 끝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로써 남쪽에 햇볕을 가로막아 네? 햇볕이 반사되도록 만들자 실내가 비로소 밝아졌다. 아, 예.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쪽으로 햇볕이 남쪽으로 햇볕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햇빛이 르잉 하면 햇빛이죠, 그죠? 햇빛이 반사가 되어서 실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땅자를 아까 이서윤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막아서 담을 막아가지고 담을 삥 둘러서 남쪽에 있는 햇빛이 이리저리 대비쳐가지고 우리 있는 이 항척헌의 공간이 밝아지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지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고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방의 앞쪽이 북쪽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숙제로 낼 생각도 있었는데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뭐냐면요. 이렇게 방이 네모나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위를 북쪽이라고 합시다. 이 앞쪽이 남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쪽으로 그 4개의 창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요. 이 햇빛이 직접 쬐다고 한다면은 이 방 앞으로 4개의 창문을 내는데 이게 이제 남쪽이다. 그래서 남쪽의 햇빛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대비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복잡한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뒤로
예, 북쪽이에요. 이 앞으로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남쪽에 아마 다른 공간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창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공간이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원래는 창이 하나이든가 아니면 없었을 거예요. 아예. 그런데 창을 4개를 낸 겁니다. 창을 4개를 내었어요. 이 북쪽으로. 그러고 이렇게 이 주위로 집 주위로 이렇게 삥 둘러서 담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추면은 이 북쪽 편에 있는 이쪽에 담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담을 때리는 거예요. 햇빛이. 그러면 약간 반사되어 오겠죠. 그죠? 반사되어서 이쪽 북쪽으로 난 창으로도 되비쳐서 예, 반자오가 되어서 마침내 실내 공간이 처음으로 약간 환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거 커서를 가지고 막 돌리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예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맞다로 해석을 하는 게 여기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예, 잠깐만요. 채팅에 또 잠깐만요. 이용준 학생 그 채팅에서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빛이 북쪽 문 앞 담장에 반사되어서 북쪽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커서로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해요. 이 공간의 네모난 공간의 위가 북쪽이에요. 이 밑이 예, 남쪽이에요. 해는 보통 어떻게 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남쪽 편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북쪽 공간은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창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은 예, 빛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에서 서로 가긴 하지만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담을 이렇게 약간 높게 둘렀어요. 이 공간을. 그러면 남쪽에서 빛이 이렇게 비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북쪽으로 나 있는 요게 이제 그 북쪽으로 나 있는 이 그 담벼락이라고 합시다. 이 담벼락으로 해가 비칠 거잖아요. 그죠? 해가 비치면은 이 그 담벼락을 약간 그 광택이 있는 소재를 쓴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비춰가지고 여기 있는 이 공간으로 빛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 두 번째 설명이라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은 다음 스크립트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시간 개념에 대해서 약간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네, 질문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이 시간 개념 중요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 지금 한국,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일본까지, 베트남까지 마찬가지인데 이 시간의 표시를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2시간 단위로 끊어서 자시부터 해시까지.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 기준이 바로 자시하고 오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정오는 뭐냐면은 오시의 딱 중앙 가운데 이 정자가 바를 정자잖아요. 딱 오시다, 딱 정확한 오시다. 그 말은 11시부터 1시, 2시간 사이에 딱 중간이니까 그게 몇 시예요? 12시. 정오가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오가 12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알면요, 여러분, 이 오시를 기준으로 해서 2시간씩 계속 더해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12지지 전에 했잖아요. 그죠? 자축인묘 진사, 그 다음에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쭉 가거든요. 2시간씩 끊어요. 미시는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그리고 신시는 PM 3시, 5시, 5시, 7시, 술시 7시, 9시, 해시 9시, 11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쭉 가서 자시 보겠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게 이제 자신 건데 여러분 자정이라는 말 우리가 또 쓰거든요. 정오, 자정 이거는 정자 안 쓰고 자정이라고 해요. 또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하죠. 자시의 딱 가운데 이게 이제 자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밤 12시. 그래서 우리 그 낮 12시하고 밤 12시가 각각 자시하고 오시의 딱 한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12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7시부터 시작되는 술시 여기를 우리가 여기 술시부터 그 5시까지 이 인시까지를 우리는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을 우리는 1경부터 5경까지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 술시라고 해야 되는데 술시라는 개념 대신에 1경 혹은 바로 그 다음 시간대인 해시 대신에 2경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3경, 4경, 5경은 정말 많이 씁니다. 3경은요, 바로 이제 밤 11시에서 1시 사이인 거죠. 그죠? 예. 1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이제 초경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7시부터 9시. 그러니까 5시에서 7시는 밤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름밤 시작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역시 7시에서 9시 시간대인데 이거를 1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대 9시, 11시는 2경, 예, 그 다음 시간대 3경, 그 다음 시간대 4경, 그 다음 시간대 5경인데 여름일 기준으로 5시 넘으면 또 이제 이건 밤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래서 5경 이후에 6경, 7경 이건 안 써요, 우리가.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동아시아권에서 시간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 흔히 표시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무협지 보면은 한식경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약간 좀 밥 한 끼를 먹을 때 뭐 그래서 조금은 다른데 이 시간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또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촛불 그 뭐지? 향 하나 탈 시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시간대를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오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2경, 3경 뭐 이런 경으로서 시간을 표시하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일단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간 표시에 대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지식을 잠깐 일별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스크립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조의 정금비 학생이 이거 좀 길어서 그냥 유팅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又杂植兰桂竹木雨亭.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승윤 학생이 여기 정성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전승윤 학생. 어디부터인지 다시 한번. 네, 지우시부터 그냥 8글자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就是蓝盾易碎登上借书. 네, 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예, 지금 정성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조금 어려워서 끊어 가겠습니다. 끄어까지 한번 해볼까요? 샤 끄어까지. 장영 학생, 샤 끄어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借书满架炎阳消歌. 예, 그쵸. 예, 샤 끄어까지 잘 읽었고 그 다음에 밍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혜림 학생. 明然勿作
莫奈有声 아,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짧은데, 왜냐하면 글자들 찾아봐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글자들만 다 찾으면 실제로 어렵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예림 학생까지 읽었고, 이재 학생, 여기, 예, 란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난간이라고 찾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 란하고 슌이 거의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난간이라고 하면은 잘 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뜻이 원래는 이기다인데 지난번에 다른 뜻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 뜻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이준석 학생. 네, 경치가 좋다, 네, 더 그렇게 낫다 해석을 이런. 합니다. 경치가 좋다, 경치가 좋아지다, 경치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아,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H조의 카토리 호코 학생 어떻습니까? 네, 저는 실용이라고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용이요. 실형. 아,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실형이라고 하면 이상해요. 예, 여기서는 그냥 선반이라고 해야 됩니다. 선반. 예, 그래야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책을 쌓고 있거든요. 책을 실형에 쌓으면은 그 좀 이상해요. 그죠? 예. 그리고 옌양 이거는 뜻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강 학생. 저는 안거하다로 찾았습니다. 예, 잘 안 들렸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거하다로 찾았습니다. 아, 뭐 잘 안 들리는데 좀 울려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거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예,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편안하게 한가로이 쉬다, 안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거하다는 말이 이게 이제 풀었으면 뒤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죠? 진우항 학생 찾아졌습니까? 네, 입에서 길 소리가 났다. 아, 휘파람 부는 거. 예. 아, 입으로 약간 입 모양을 우 이렇게 해가지고 휘파람 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입바람 소리 내는 거. 이것을 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밍난 우조 이거는 한 단어이기도 한데 그 분석해서 한번 해봅시다. 밍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정훈재 학생. 전 이걸 조용하게 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 민자가 어둡다, 그윽하다, 아득하다 이런 거니까 이 연자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한 상태로 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조 이거는 찾아졌습니까? 정근비 학생 어떻습니까? 단정이 않다? 아, 네, 맞습니다. 단정이 않다, 꼿꼿이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제가 정민지 학생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민지 학생 그래서 민난 우주 같이 이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정확한 뜻은 찾지 못했는데 추측하기로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명상이란 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이걸 찾아보면요. 실제로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징징의 두즈 또한 조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조용히 혼자 단정하게 앉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라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승윤 학생. 여러 가지 소리. 아,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인데 앞에 완자가 가지 소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석할 준비 제대로 됐어요.
부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장희영 학생이 여기 예, 유팅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봐 주시겠어요? 또 정원의 뜰에 네. 난간을 심으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낙관과 대나무를 섞어서 심으니? 예. 여기요. 네. 보면은 란 있고 꾸이 있고 주 그다음에 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란무, 꾸이무, 주무인 거예요. 총 3가지를 심은 거예요. 섞어서 심었는데 그래서 예. 난초와 개수나무, 대나무를 섞어서 심으니? 네. 이런 나무들 3종류를 섞어서 심으니. 그래서 사실 이 난초가 우리가 아는 난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무가 아니라고 보고 뒤에 거는 이제 꾸이무, 주무 되는 거예요. 이 정원에 이렇게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나요? 지금 장희영 학생 했고 이혜림 학생 점점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오래된 난간들도 경관이 좋아졌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래된 난간들이 또한 수위하면 점점, 그죠? 점점 그 어떤 보이는 모습이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의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샤오그 여기까지는 이지혜 학생이 해석해봐 주시겠어요? 교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수까지 지수부터 샤오그 여기까지요. 지수부터 샤오그 총 8글자예요. 예. 네, 잠시만요. 책을 빌려 서가를 가득 채우고 편안히 쉬면서 노래를 읊조리다. 네. 뜻은 대체적으로 통했는데 근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쌓는 거예요. 쌓기는 쌓는데 어떻게 쌓는가 하면은 선반 가득히 선반이 가득하도록 책을 쌓고 미엔리앙 하면은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편안히 그죠? 편안하고 한가롭게 앉아서 그 다음에 휘파람 불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쵸? 여기까지 하면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이 잘 되었고 끝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이준석 학생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조용하게 정자하여 앉아 있으니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단정히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완라이하고 요성 이게 그 좀 약간 비슷한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라이하고 뒤에 성자가 반복되는 느낌이라서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부분은 해석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조금 어려운 해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는 좀 그럭저럭 큰 무리 없이 넘어온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면 해석을 해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면은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조의 황인승 학생이 렌즈 부취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而听见自己小鸟时来啄食，仍置不去。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황누리 학생이 이거 조금 길게 읽어봅시다. 그 아이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아이조에 사람이 적어가지고요. 끝까지 좀
하려면은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그 아이까지 길게 읽겠습니다. 예, 황누리 학생 그 아이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잠깐 채팅창에 공사 중, 예. 그러면요, 나중에 그 채팅으로 참석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황누리 학생은 조금 이따 참여를 하면 되겠고요. 함지은 학생이, 예, 그 아이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三五之夜，明月半墙，桂影斑驳，风影影动，珊珊可爱。 샨샨 그 아이, 예,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지은 학생 했고 A조로 가서 김미래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김미래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준비가 안 되면은 김다은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然于居于此，多可喜，亦多可悲。 잘했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전에 예. 황누리 학생 여기 예. 툰시 이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주어시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거를 잘 못 읽었는데 이거 예, 주어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채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잠깐 예. 예.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누리 학생이요. 주어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힌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입뿌리 예. 입을 나타내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래서 모이를 쪼아 먹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새에 관계된 행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뜻은 뭐냐면 쪼아 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자, 잘 되었고 그다음에 산우즈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김금혁 학생. 산우즈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김금혁 학생 준비됩니까? 예, 준비가 안 되면은 고컨재 학생 대답해 주시겠어요? 산우즈예 이거 무슨 뜻일까요? 보름달 밤에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산우 했으니까 3 곱하기 5인 거예요. 그러니까 3, 5, 15의 밤에 이런 거예요. 음력 15일. 음력 15일은 보름달인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빰부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선아 학생, 빰부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뒤엉키다, 뒤섞이다라는 뜻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빛깔이 뒤섞여 얼룩얼룩 알록달록하다 빰부오 해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샨샨 이거 아이조 처음으로 가서 황인승 학생 샨샨 이거 찾아줬습니까? 무슨 뜻이죠? 밝고 깨끗한 모양이라고 찾았습니다. 예, 샨샨 이게 사실 중국어 네이버 중국어 사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폐옥이 서로 부딪혀서 쨍그렁거리는 소리, 쟁그렁거리는 소리. 이 폐옥이 뭐냐면요, 놀이개 같은 거. 근데 놀이개로 옥이 달려 있으면 여러분 옥은 사실 약간 그 악기 중에 옥을 쳐서 소리 내는 그런 악기도 있을 정도로 약간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네이버 사전에 이야기하는 거는 소리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사전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칭잉 슈누안드 양즈라고 해서 약간 그 편안한 모습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살랑살랑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살랑살랑거리는 모양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태어라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 네이버 사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성어인데 사실 샨샤는 의태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이 뭐 그림자가 이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바람 그림자 이동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 그림자가 소리를 내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살랑살랑 거리는 모양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번역을 할 때 제가 힌트를 좀 줬는데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황인승 학생 됐고요. 황누리 학생이 여기 일단 렌즈 부치까지 한번 번역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까지 끊고 그 다음에 주시 끊고 렌즈 부치 끊고 이렇게 하면 돼. 뜰과 계단은 뜰의 계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뜰의 계단은 적막하고 작은 새가 때로 와서 모이를 쪼아 먹는데 사람이 다가가도 가지 않는다, 날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해석이 잘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지은 학생이 여기 샨샨 그 아이까지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15일의 밤중에 밝은 달이 담장에 반쯤 걸리면 개수나무가 여러 가지 빛깔이 뒤섞여 얼룩얼룩하다. 바람이 그 그림자를 옮겨 놓을 때 그 폐옥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좋은 소리가 좋았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일 보름날 밤에 밝은 달이 반쯤 담장에 비치면은 개수나무 그림자가 얼룩덜룩 뒤섞여 있는데 바람이 이것을 움직이는 그 모양이 살랑살랑 거리는 것이 참 보기 좋다. 혹은 참 귀엽다. 참 그 아이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5일 보름밤에 밝은 달이 반쯤 담장을 비추면 개수나무 그림자가 얼룩덜룩 뒤섞여 있는데 바람이 움직여서 그 그림자를 바람이 이 이동 이거 자체가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그 그림자를 움직이는 모양이 보면은 이제 살랑살랑 거리는 것이 참으로 예쁘다. 참으로 이제 볼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조에 김다은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살면서 기쁜 것도 많고 또한 슬픈 것도 많다. 그렇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거는 역접의 느낌이 들어가야 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면은 그러나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화제의 전환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살면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은 또한 슬픈 일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스크립트는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면은 다음 스크립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C조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C조는 했구나. B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훈 학생, 왜 이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김태훈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요. 김종원 학생이 왜 이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对，县市庭中东南北纬一。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여기 시페이 예,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동첸 시페이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김예진 학생. 带诸父义内外多至小门，东全西飞。 아,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읽긴 있었어요. 带诸父义窜内外度至小门东犬西飞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팅까지 예, 끝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김민정 학생. 네. 네. 课于跑尔院，这期于听。 네, 잘했습니다. 지치 유팅까지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조에 백재원 학생 혹시 준비되면은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요. 박현선 학생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庭中实为离，以为常，反在变矣。 아, 네, 잘했습니다. 아, 네, 백재원 학생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예, 여기 읽은 게 조금은 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예, 잘 읽어진 것 같습니다. 뜻이 조금 이제 해석이 어떤 것들은 예, 이 추한 이런 게 좀 해석하기가 조금은 잘 찾아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엔시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박현선 학생 했고 예, 박수환 학생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이전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처음에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先是 처음에는 예, 전에는 먼저 번에는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따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나은수 학생. 네, 이르다 닫다라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르다, 미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쭈푸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형욱 학생. 네, 제부라는 뜻으로 네, 그래서 아버지와 한 행류의 당내팀? 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같은 형제들, 그죠? 그래서 백부에서부터 숙부까지 전부 다, 예, 예, 이거를 제부,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아버지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아버지 뻘의 사람들, 아버지 뻘의 친척들 그런 거예요. 그다음 이 추한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찾아보면 참 재밌는 뜻이 나옵니다. 이게 김태원 학생 준비됩니까? 예, 이 추한 찾아봤습니까? 네, 준비 안 되면은 김종원 학생 어떻습니까? 네, 형제가 별거하다. 네, 그쵸. 이게 참 뜻이 재밌어요. 추한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부엌이거든요. 따로 부엌을 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이 살다가 따로따로 별거 분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형제가 따로 살게 되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예, 이거는 무슨 뜻이죠? 김예진 학생. 예, 김예진 학생. 네, 넘다, 초과하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냥 넘어서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를 넘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예진 학생 다음에 김민정 학생 찾아졌습니까?
부엌입니다. 그죠? 예. 예. 여기는 예. 유파오해서 예, 부엌을 넘어서 나중에 가게 되는 그런 행위를 묘사를 할 때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치 이거는 뭐죠? 지금 김민정 학생까지 이야기했고 다시 비조의 김예진 학생 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깃들이다. 그죠? 예, 서식하다, 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청자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현선 학생. 네. 큰 방으로 나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마루, 대청, 예, 큰 방을 대청, 큰 방이라고 하면 안방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리빙룸의 개념이에요. 그죠? 마루, 대청. 그리고 이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말이 되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박수환 학생. 이 뭐 어떤 뜻이에요? 이? 이후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두고 여기서는. 있다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찾아보면 울타리라는 게 바로 나올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은 다 못했어요.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잠시 기다렸다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김다은 학생이 빠진 게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小원 사이에 장왕왕 얼시.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빠뜨린 것 같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요. 혹시 또 질문 있으면은 예, 질문이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그걸 빠뜨렸나 보네요. 준비를 하다가 예, 이게 좀 예, 이렇게 해도 사실 말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과서를 한번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척헌지의 그렇네요. 그죠? 장 왕왕 얼시 여기가 빠졌네. 예,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요. 나중에 다음에 복습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져와서 같이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예,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기 마무리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을 잘 아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가서 블랙보드에 가서 수업 체크해 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